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한슬기입니다. 지금부터 호흡곤란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관련된 거,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뜬금없이 4차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참 4차 산업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전 분야가 이제는 이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AI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호흡곤란하고는 이 4차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됐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이세돌 선생님과 그리고 알파고의 바둑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자료는 KBS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세돌 구단이 하루에 밥을 3공기 먹을 테니까 이걸 에너지로 한 사람에 한 20와트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바둑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알파고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무려 20만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단위가 달라요, 일단. 이세돌 선생님께서는 와트고요. 알파고는 킬로와트예요. 거기다 숫자는 더 다릅니다. 이세돌 선생님은 20이고요. 알파고는 20만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세돌 선생님이 20와트 그리고 알파고도 20와트를 썼다면 이세돌 선생님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가 이겼다, 동등한 조건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그 미디어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20만 킬로와트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냐, 이게 감이 좀 안 오시죠? 저도 적당한 예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대천에서 많이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대청댐 있어요. 대청댐. 대청댐 아시죠? 대청댐. 요 신탄지 넘어서 가면은 있고요. 굉장히 커요. 대청댐이. 그러니까 대전시가 있으면 대전시 그 동쪽면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엄청 큰 그 뭐라고 하지? 호수? 저수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양의 그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대청댐이 그 발전도 좀 해요. 발전도 좀 하는데 그 이 발전의 양이 여기 보시죠. 9만 킬로와트입니다. 아까 알파고가 썼던 게 20만 킬로와트. 근데 대청댐 그 큰 댐 돌려서 만드는 전력량이 9만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 하나를 못 돌려요. 알파고 하나 못 돌려. 물론 이제 시대가 좀 지났고 저전력 뭐 반도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설계를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알고리즘도 뭐 되도록이면 간소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쩌면 9만이면 알파고를 돌릴지도 모르겠다라는 한번 뭐 생각을 해보지만 언젠간 되겠죠. 그렇게 그래도 인간은 우리 또 인간 중에서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세돌 선생님은 20와트 발전했을 거라 생각을 해도 9만 킬로와트. 이거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찾아봤더니 20만 킬로와트 정도 내는 수력 발전소가 소양강 댐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발전소 하나를 이 그 AI 컴퓨터 하나가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돈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했고요. 주택 저압용이고 해당 사항 없음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이거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그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6,600만 원이에요. 와, 뭐 교수님 이거 뭐 너무 이거 가장 비싼 것만 뽑으신 거 아닙니까? 주택용 고압의 5인으로 재봤더니 한 5천 몇백만 원 나와요. 바둑 좀 두자고 5천만 원, 그죠? 돈으로도 엄청나지만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될 양이 이 AI 시대 빅데이터 서버를 유지하고 통신을 하고 그 통신에 필요한 디바이어스 뭐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걸 유지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 원자력 발전 포기 못하고 핵융합 발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 6천만 원 어쩔 거냐고. 뭐 AI 컴퓨터 한 대만 쓸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컴퓨터들을. 그죠? 군사 분야에도 많이 쓰고요. 그죠? 과학 분야에도 많이 쓰고, 금융,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AI 쟤는 어차피 또 미국에 있었잖아요. 알파고는 게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나라는, 우리는 편서풍대에 있으니까 서쪽 나라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서쪽은 꽉 잡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큰 나라죠. 정말. 2019년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9년 기준이거든 이게. 근데 더 늘었지 당연히. 중국인데 더 늘었겠죠. 한 3,000기 됩니다. 한마디로. 뭐만? 석탄 발전만. LNG, 석유 뭐 이런 거 빼고. 뭐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호흡곤란이니까 가장 그 발전 중에서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게 석탄 발전입니다. 근데 그 석탄 발전소가 우리나라 편서풍대.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불어요. 우리나라 바람이. 주로 저렇게 부는데 하필이면은 불어오는 쪽에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석탄 발전소가 있다. 뭐 중국에 많고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서쪽에 당진 이쪽에 가면 많이 있죠. 그렇다고 3,000기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 몽골. 이 몽골만 3,000기란 얘기는 아니고 중국이 3,000기고 여기가 몽골인데요. 여기에서 불어오는 황사. 이것도 우리 그 공기오염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죠. 결론적으로 할 말이 뭐냐. 안타깝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소비는 결국 공기오염, 미세먼지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먹먹해집니다. 안타까워서요. 여기가 누가 봐도 도쿄네요. 그죠? 도쿄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공기가 많이 오염돼 있나요? 뭐 있지? 잘 모르겠네요. 대만 공업단지들, 따이베이나 뭐 까오슝 이런 데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 건지 중국 건지 솔직히 중국 거지. 왜? 그거 증명했잖아. 아니라고 그렇게 우겼잖아. 근데 아니잖아. 우겼잖아. 근데 뭐라니? 발견했잖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근 몇 년 사이에 이 공기오염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도 물론 위험하지만 공기오염이 개선됐다라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 악영향보다 공기가 개선된 게 더 좋은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내도 자영업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건강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는 안 넣었지만은 예전 자료예요. 최근 자료는 아닌데 이 공기오염 때문에 관련해서 사망하는 인구수가 14만 명까지 늘어난다. 더 늘어나겠죠. 이 모양인데. 게다가 4차 산업시대는 솔직히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 이제 5G 핸드폰 전송하고 있다고 6G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핵융합 발전은 아직 멀었어요. 프랑스 이터라는 국제 그 핵융합 발전소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완공돼도 가동 안 돼요. 왜? 실험해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고 건설이 되고 전기를 만들 때까지 과학자들이 짧게는 14년, 길게는 40년도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안타깝지만 2022년 지금부터 최소 2030년, 길게는 2040년까지는 미세먼지 지수 확정입니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오면 한 번씩 깨끗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중국 경제가,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중국 경제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우리나라도 발전하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저렇게 좀 잘 나가면 미세먼지는 더 심해집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경제 얘기는 아니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 공기오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공기 오염이 공기 오염됐네. 기침 좀 나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담배 피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여성 담배 인구는 좀 늘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개파, 전체적인 담배를 피는 인구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호흡기 환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담배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담배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호흡기 질환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차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 메디컬 투데이라는 그 신문 기사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김준수 기자님인데요. 내과 그 선생님이신가 보지 이분은. 위험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19년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주요 사망 원인 3위입니다. COPD가요. 만성 폐혈성 폐질환. 흡연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연도 물론 위험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하지만은 지금 봤죠, 공기오염. 공기오염. 흡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 담배 안 펴? 그러니까 나는 호흡기 질환 건강해? 이거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잖아. 그러는 바람에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며, 감기 환자도 많이 줄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가 KF94, KF80 이러잖아.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마스크 대란에, 우리나라도 물론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를 쓴 애 만에서 확산도 엄청 빠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거 잘 막았죠. 왜? 이거 뭐 좋은 일이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어.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많이 썼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쓴 거지. 다른 지역에서, 공기가 없던 지역에선 안 쓰고 다니다가 많이 쓴 거죠.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을 거다? 아니요. 아닙니다. 계속 쓰셔야 합니다. 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이 공기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한동안 미세먼지 일기예보를 좀 안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근데 코로나로 인한 거죠. 안 본 게, 그죠? 중국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거의 세계 지금 막 경제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어찌됐건 아래로 꺼지건 위로 가던, 아래로 꺼져도 결국 위로 갈 거예요. 꺼졌다 가는 거지. 위로는 갑니다. 어찌됐건 경제는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공장 가동은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바닥인 거고 다시 많이 가동할 거예요. 하필이면 중국에. 그럼 호흡기 질환은 더 늘어날 거예요. 폐혈성 폐질환 더 심각해질 거예요. 피해자 다 우리예요. 우리들이에요. 주요 사망 원인 3위. 근데 이게 사망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무 힘든 병이에요,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충북일보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 기사죠. 2022년 1월 20일 거. 비흡연자도 보이십니까? 비흡연자도. 나도 담배 안 피거든. 비흡연자도 우리나라 연구예요. 다른 나라 연구 아니야. 우리나라 연구에서 20에서 30% 정도가 비흡연자에게서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먼지. 이거 있잖아. 연탄. 이거 석탄이잖아. 그지? 석탄을 뗄 때 나오는 연기. 이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분명 문제가 된다. 쌓인다라는 거죠. 유병률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유병률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그 병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전체 인구 중 몇 퍼센트가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예요. 10.8%. 와, 10%가 넘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10%가 넘었어요. 남성이 더 높아요. 16.3%. 아무래도 그 흡연 인구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근데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근 6%.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6명은 폐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 폐질환도 아니고 만성 폐혈성 폐질환만 봐도 전체 여성 중 6%가 갖고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예요. 질병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 폐질환은 개선될 여지가 정말 적어요.
심장병이랑 폐질환은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고 빨리 관리해줘야 개선도 아니고 악화를 지연시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운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물론 본인과 의료진과 보건 인력들, 지역사회 전체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은 지연전이에요. 그러면은 좀 상황이 괜찮을 때부터 천천히 악화될 거냐, 아니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될 때부터 그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느리게 만들 거냐. 그 나와 있는 답 아닌가? 빨리 발견해야 돼 무조건. 빨리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또 건강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그 폐질환 관련된 건강보험들이 특히 검사들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보급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여튼 심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폐쇄성 폐질환이 뭐가 그래 심각한 거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심각하고요. 또 오늘 제가 이제 폐쇄성 폐질환을 준비해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제한성 폐질환과 폐쇄성 폐질환과 혹은 기타 질환과 동반해서 옵니다. 게다가 나이가 연관이 있는 병이다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가 특히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병들하고 또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인들이 그 한 6종류 되는 약을 먹는 것 같아요. 뭐 고혈압약, 고지혈약 뭐 이렇게 6종류 정도 되는 약을 드신다고 하던데, 뭐 그 6종류 중에서 한 3종류는 다시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먹는 약이긴 하지만 뭐 대충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많은 갖고 있는 병 중에서 호흡기의 병이 추가된다. 근데 고혈압, 물론 심각해. 문제가 심각해. 빨리 해결해야 돼. 하지만 오늘 죽진 않아.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지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내일 이제 먼 미래죠. 하지만 호흡기는 어떡할 거야? 지금 숨 못 쉬면 그냥 죽어야 돼. 숨 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문제냐? 폐쇄성 폐질환 문제는 쉽게 말해서 날숨의 문제입니다. 이 이제 영상을 보는 게 다 우리 그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숨은 말 그대로 들이마시는 거야. 날숨은 내뱉는 거야. 근데 폐쇄성 폐질환의 문제는 뭐냐면 숨을 못 들여 마셔서 문제다? 아니고요. 못 내셔서 문제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장도 그렇거든. 혈액을 짜서 내보내잖아. 그러면 이걸 혈액을 짰는데 안에 혈액이 원래도 좀 남아있지만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럼 병이 돼요. 왜? 혈액이 못 들어오잖아. 심장이 짜서 내보내야 되는데 혈액이 여전히 많어. 그럼 많이 들어올 수 있어. 심장 안에 못 들어와. 조금밖에 못 들어와. 그럼 짤 때 많이 못 짜. 그리고 들어와야 될 혈액들이 못 들어오니까 줄 서 있어. 걔네들이 무슨 그냥 음주단속하는 차처럼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 혈액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거든. 우리 그 방광도 마찬가지야. 오줌보. 방광도 마찬가지야. 방광에 오줌을 싸서 쫙 짜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았어. 문제됩니다. 이 콩팥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허파도 마찬가지다. 일단 잘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 중요하다고 착각하는데 내셔야지. 내셔야지 그만큼 또 들이마실 거 아니야. 근데 못 내셨어. 그럼 그 다음에 들이마실 땐 많이 못 들이마시지. 근데 그럼 죽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폐는 점점 커져. 이 막 가슴 부위가 이렇게 커져요. 조금씩 흉곽이. 왜? 억지로 들이마셔야 되니까. 근데 날수 문제야. 들이마시면 뭐해? 또 못 내보내는데. 또 못 내보내면 더 마셔야 돼. 이게 악순환이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좀 쪼그라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천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식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천식은 알러지 반응이지만 뭐 꽃가루 뭐 이런 거 뭐 개털 날리고 고양이 털 날리고 뭐 알러지 있으면 나온 게 천식이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 폐쇄성 폐질환 중에서도 천식보다는 다른 거, 특히 만성기관지요. 이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분비물이 과다하게 생기고 또 염증 때문에 이 관이 좁아지고 기도의 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숨을 내뱉고 싶은데 못 내뱉는 날숨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연속의 정리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좀 알아야 돼요. 수업 특이하다, 그지? 호흡곤란 얘기한다더니 4차 산업 얘기하고,
이제 호흡곤란 좀 어떻게 좀 전문 얘기 하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연속의 정리, 물리학 얘기하고 있고 그지? 근데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연속의 정리를 좀 배워보면, 자, 관이 이렇게 생겼다. 관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뭐 공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다. 공. 제가 사실 이거 공이라고 표현했지만 분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물분자가 됐건 공기분자가 됐건 하여튼 분자다. 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관의 두께를 보니까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이렇게 변하네요. 그죠? 만약에 요 한 어떤 지점에다가 공이 몇 개 통과하나 세봤더니 공이 10초에 120개가 통과하더래. 그럼 10초에 120개니까 1초에 12개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개 통과할까요? 좁아졌으니까 1초에 몇 개가 통과해야지 이게 흐름이 이어질까요? 뭐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아야지 계산하지. 근데 우린 계산하는 과목은 아니거든. 우리가 이게 그지? 하여튼 더 많이. 같은 시간이라면은 더 많이라는 표현 안 맞구나.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1초에 12개가 통과했으면 여기서도 1초에 12개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이 유지되지. 만약 이게 여기서 1초에 12개가 통과됐는데 여기서 1초에 12개 통과 안 되잖아.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 밀려. 밀리는 거야. 밀려요. 근데 같은 개수가 통과하게 돼 있죠. 왜? 여기 고립된 개고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거 알 거 없고. 우린 결론만 알면 되지. 관이 좁아지면 같은 개수의 공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이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동일한 공이 서로 다른 직경의 관을 통과하려면 좁은 곳은 빠르게, 넓은 곳은 느리게 이동해야 돼요. 자, 좁은 곳을 여길 1초에 12개를 통과했다. 그럼 여기도 1초에 12개 통과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같이 빠르게 통과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빈 공간이 생겨버리잖아. 근데 그 빈 공간이란 것이 진공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난 음압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어떻게? 이 분자들이 같은 개수가 각 지점을 통과하는 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는 느리고 좁은 곳에선 빠르고 다시 넓은 곳에선 느리다. 우린 결론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강한 물줄기는 아프죠. 느린 물줄기는 안 아파요. 강한 바람은 하면 막 이렇게 되면서 그죠?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흐르나 추가적인 에너지의 투입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좁아졌으니까 여기 모터 달려가지고 막 더 빠르게 흐르게 해주나? 아니잖아. 추가적인 에너지 투여가 없는데 빨라진 거란 말이야. 근데 빠른 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근데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은 없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 이거 무한 에너지야 그러면. 그럴 리가 없잖아. 없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라졌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뭔가 다른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에너지냐면 원래 이렇게 물질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 벽을 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벽을 밀겠죠. 그죠? 양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밀던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는 힘이 세지니까. 밀던 힘이 작아져 그 얘기는 빨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게. 자, 정리해 봅시다. 갑자기 관이 좁아졌어. 그래서 빨라졌어. 이 빨라진 걸 뭐라고 불러? 관이 좁아졌을 때 빨라지는 걸 연속의 정리라고 불러. 관이 좁아지니까 빨라졌어. 연속의 정리야. 근데 관이 좁아져서 빨라졌는데 빠르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건데 추가된 에너지가 없으니까 빠르게 만든 에너지만큼 어딘가 다른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그 줄어든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 관을 밀던 힘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왔다. 근데 그 약해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덜 미는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빨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쪽 빨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쪽 빨아당기는 힘이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그 구글에서 청소기를 한번 검색해서 갖고 왔는데 이미지로 청소기 이미지 보시면은 낭창낭창한 관이 아니에요. 자, 요즘 나오는 청소기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딱한 쇠나 플라스틱 막대기죠. 왜 그럴까? 당연하지. 자, 청소기가 이렇게 있어. 청소기 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윙 돌리면 먼지랑 같이 막 공기에 이동을 합니다. 윙 공기에 이동합니다. 막 힘 겁나 세잖아. 막 이런 것들 막 힘 세잖아. 얘도 물론 세지. 근데 요즘 최근 나온 거 보면 힘이 겁나 세거든. 근데 얘네들이 힘이 세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 에너지가 크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음압이 생긴다. 빨아 당긴다. 그럼 만약에 이 관이 종이로 만들었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빨아 당기는데 종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없겠죠. 쫙 달라붙습니다. 쫙 달라붙으면 공기를 빨아 당길 수 있을까? 없어요. 공기를 빨아 당길 수가 없어요. 왜? 쫙 달라붙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고무로 만들면 마찬가지지. 쫙 달라붙겠죠. 빨아당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강한 그 음압이 생겨도 빨아당겨서 쫙 달라붙으려는 관이 쫙 달라붙으려는 힘이 있어도 관을 유지할 수 있게 튼튼한 재질로 청소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옆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낭창낭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것도 좀 휘긴 해요. 휘긴 하지만은 분명히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쟤네들 정리할 때 되게 귀찮아. 이렇게 놔도 이거 한 짐을 차지하네. 저렇게 놔도 한 짐을 차지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간단하게 이렇게 탁 벽에 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이거 어디 집 어디 한 구석에 놓으면은 얘 혼자 한 평을 차지해. 진짜. 그지? 좀 오반가? 한 평?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베르누이가 뭐다? 속도가 빨라지면 관이 쫙 짜부러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체에 얘도 있어요. 기관연골, 그러니까 기도에 있는 그 연골인데요. 이 기도에 있는 연골이 좀 뼈만큼은 아니지만 딱딱합니다. 뼈만큼은 아니지만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어때요? 빠르게 이동하죠. 만약 혹시 기침이라도 하려시면 장난 아니지. 엄청 빨라. 속도가 빠르다. 공기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음압이 생긴다. 한마디로 쪽 빨아 당기려고 할 거다. 쪽 빨아 당기려고 하면 다친다. 그럼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뭘 해놨다? 연고를 껴놨다. 아까 청소기 딱딱하게 만든 것처럼 여기도 코일처럼 연고를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도 이게 쫙 달라붙지 않게. 쫙 달라붙지 않으니까 공기가 계속 이동할 수 있겠죠. 이게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이게 문제가 좀 커. 왜냐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도 숨을 쉬어야 되겠죠. 숨을 쉬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빨라져요. 근데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원래 기도가 좁았어. 정상이 만약 이랬다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뭐가 많이 껴. 여기에 뭐가 많이 끼고 막 이 관도 막 이렇게 좀 두꺼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좁아진단 말이야. 공기에 실제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졌는데 베르누이 때문에 이게 더 좁아지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좁아집니다. 더 좁아지면 심각하면 막히는 거죠. 난 더 내뱉어야 되는데 숨을 다 못 내뱉어. 막혀버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뱉잖아요. 큰 숨을 쉬고 숨을 후 내뱉으면 처음 초기에 1초 때 숨 대부분이 나가요. 못해도 75% 나가요. 80% 나가야 돼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그게 안 돼요. 뱉질 못해요. 자, 아까 뭐라고요? 이 폐쇄성 폐질환의 문제점이 뭐라고? 날숨 문제예요. 날숨 문제.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폐쇄성 폐질환은 관이 좁아진 거랑 똑같아요. 관이 좁아진 거랑 똑같고 공기는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르누이에 이어서 관은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지려고 해요. 심하면 막혀요. 그래서 숨을 못 내뱉는 상황, 공기를 뱉어낼 수가 없는 상황,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검사하냐 이게? 오타인데? 최대 날숨입니다. 날움 아닙니다. 최대 날숨 유속 검사라는 거를 하게 돼요. 뭐 심폐 검사기 많아요. 가스 검사까지 하려면 몇 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검사 도구들이 뭐 1,000만 원, 싼 게 300만 원. 요즘 이제 그 좀 포터블하게 핸드폰에 연결돼서 나오는 게 그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 합니다. 너무 비싸잖아. 그건 너무 비싸고 우리 한번 검색을 해보자. 최대 날숨 유속 너무 현실
너무 있는 그대로 검색하는 건가? 나오려나? 안 나오네, 그지? 폐활량 검사? 폐활량 검사가 이런 거 나오네요. 그죠? 뭐 3만원? 너무했네. 이거 몇천 원이면 삽니다. 이런 거 나오고, 요런 거는 검사 아닌데? 이건 운동기구인데? 요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야, 많이 싸졌다. 최저가. 그렇죠? 7만 원이 안 되네요. 중국 노동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만드셨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대 호흡, 최대 날숨 유속 검사기가 되겠어요. 호기 측정기라고 파는군요. 그럼 한번 검색을 호기 측정기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날숨, 이제 신용어 써야지, 그지? 날숨 측정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지? 호기 측정, 호기 측정 이렇게 만들면 몇 가지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만약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그냥 폐활량이라고 찍으시고, 아이고 오타냈다. 아이고 또 오타냈다. 폐활량이라고 찍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좀 찾으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폐기능 아니고요. 폐기능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이 폐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쓰는 거고요. 요런 게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게 될 진동을 주는 건데, 이제 가래 뱉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고, 쭉 내리시다 보면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뭘 찾으시면 되냐면 이 가운데에 이 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실물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 이제 개인 겁니다. 저도 좀 폐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 걸 좀 갖고 있는데요. 개인 걸 좀 기회가 되면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검사를 좀 자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바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끝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제게 좀 많이 뻑뻑해졌네요.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뻑뻑해졌냐면 학교 걸 구매한 이후에 제 개인 걸 안 써가지고. 자,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운데 빨간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빨간 게 있죠. 빨간 걸 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검사하실 때는 이 아래로 다 내리신 다음에, 이 개인용이니까는 뭐 그냥 물어도 되죠. 저도 한번 검사해 볼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내뱉는 겁니다. 검사 수치가 초점이 안 맞는데, 요 정도 이제 숫자 크기는 안 보이시고 빨간 게 위로 올라간 건 보이시죠? 한 650 정도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3번 해서 평균 내도록 돼 있어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어우, 지금은 아까보다 높게 나왔어요. 750. 근데 요게 또 스킬이 있다? 이게 내 거잖아. 이거 내 거라 스킬이 있어, 내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높게 나와, 내게.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도 해도 높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주의하실 점은 이걸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게 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하면, 봐봐, 내 끝을 잡고 흔들어 볼게요.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헤드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3번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방금처럼 이거 많이 하면 기침 나요. 그래서 환자한테 너무 많이 하게 시켜도 안 좋아요. 한 700 안 되고요. 650은 넘었어요. 대충 한 650 언저리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제가 40이고요. 전 남자입니다. 40의 남자고 키가 한 1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줄이네요. 이 40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600 한 20 넘게, 640 안 되게 나오면은 정상이네요. 저는 한 650 나오니까 다행히 정상입니다. 뭐 저 담배도 안 피고, 게다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 내 건강이.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요건데요. 요게 이제 많이 팔아서 갖고 왔어요. 우리 학교도 요걸 샀고요. 많이 팔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역시 가운데를 좀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얘는 여러 명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마우스 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끼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우스 피스를 끼고 샀다 해도 어찌되건 내 침이나 이런 게 기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구조가 되게 단순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집에서는 젖병 소독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젖병 소독기 같은 거 좀 이용하셔서 좀 건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젖병 소독기 중에서 적외선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안 되고, 건조만으로는 안 되고, 이 자외선, 자외선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파란 불빛이 아니라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불빛으로 팔아요. 왜냐면은 옛날엔 이게 그 진짜 자외선 전용 그 등을 썼는데, 요즘은 이 LED로 그 주파수를 방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얀색에 가까운 빛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이걸로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 내 장비가 그렇게 그 편파적이진 않았다고. 그지? 이것도 한 700 안 되게, 한 600 넘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도 650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표처럼 나이와 키와 성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하셔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상 수치가 나오면 다 그 정상인 거냐? 딱 그렇게 말은 못해요. 딱 그렇게 말은 못하는 게, 얘가 아이고 이거 왜 흐리냐 갑자기? 얘가 그 변동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지금 내가 해봐도 한 10%는 변동률 기본으로 있거든. 3번 다 달라서 5번 다 달랐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왜 이렇게 다르지? 신뢰도 떨어지네. 그러면 안 되고, 한 20% 정도 변동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600이 나온 사람인데 뭐 어느 때는 한 700까지도 나올 수 있고 어느 때는 500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용서가 되는데, 이거 막 변동률이 너무 커. 이거는 만약 70%가 변화가 있다? 병원 가봐야죠. 바로. 바로 가봐야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50% 된다? 그럼 예약 잡고 가봐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검사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천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그 어린 친구들 중에서 천식이나 아토피가 많이 늘었거든. 거의 집에 한 대씩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고, 가격도 아까 검색한 거 보시다시피 한 4, 5만 원이면 살 수 있고, 결국 아까 이 앞에 끼는 마우스피스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 한 7만 원 정도 배송비까지 해서 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기도가 얼마나 좁아져 있냐, 이 검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정상 수치보다 낮아지면 그러니까 정상이 내 나이 때 한 600은 나와야 되는데 내가 500도 안 나온다, 450, 400이다 그러면은 좀 내가 기도가 많이 좁아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베르누이 배워서 우리가 알잖아. 베르누이를 배워서 아니까, 바람을 불 때 베르누이 방정식에 따라서 음압이 생긴다? 그래서 좁아져요. 실제 빠져나가는 이 구멍 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내용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좁아져요. 어디가 기도가 좁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요 그 사진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저작권이 안 걸려 있는 사진이라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이게 풍선 불고 있죠. 이 지금 사람이 풍선을 불고 있는데 이 볼 보이세요? 이렇게 빵빵한 거. 바람을 불었는데 왜 볼이 빵빵해져요? 이 안쪽에 뭐가 생겼다? 양압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양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제가 뭔데? 기도가 좁아지는 게 문제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바람을 불었더니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라는 거죠. 날숨하고 있잖아요. 폐해성 폐질환 날숨 문제다. 근데 기도가 좁아지는 게 문제다. 근데 양압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 거다? 볼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결국은 기도도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압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지. 양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좁아지려는 기도를 안 좁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
양압을 만들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다 왔네. 그지? 양압을 만드는 거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양압호흡 훈련 기구라는 게 있어요. 양압호흡 훈련 기구. 이거 검색해 봅시다. 근데 얘는 양압호흡 훈련 기구라고 검색해는 절대 안 나와. 한번 해볼게. 양압호흡 훈련. 이거 아니야. 이 양압호흡 훈련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환자한테 물리면은 기절하십니다. 이건 거의. 숨쉬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기구들이거든. 그래서 기절하시고, 이거 아니고요. 뭐라고 쳐야 되냐면 아카펠라라고 쳐야 돼요. 아카펠라 호흡 이런 식으로 쳐야 돼요. 요거예요. 아카펠라 호흡이 이게 애기들도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볼 빵빵해지는 거 보이세요? 볼 빵빵하죠, 이거. 볼 빵빵이잖아, 그지? 우리 어르신은 빵빵하게 안 하시는데 볼 빵빵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중국산 물건들이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검색 잘 하셔야 돼요. 30 얼마잖아, 이거. 16만 5천 원도 있고 7만 5천 원도 있어. 물론 배송비가 2만 원이지만 그래도 10만 원이 안 넘잖아. 근데 이거 다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걸 거거든. 모양 똑같잖아, 그지? 얘가 양압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도가 닫히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좀 호흡이 진동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치료 기쁨주 이렇게 진동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랑은 조금 또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객담을, 이 분비물을, 가래를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런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도 좀 비싸고, 물론 뭐 호흡곤란에 이 정도 가격은 싼 겁니다. 호흡곤란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렇긴 한데 항상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마침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입술 오므린 호흡, 또는 오므린 입술 호흡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말 그대로 입술을 오므리면 됩니다. 오므리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풍선 불 때처럼 이 주둥이를 좁히게 되면 나가는 공기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기에 나가는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쪽에는 뭐가 생긴다? 음압이 생긴다. 미안합니다. 양압이 생긴다. 음압이 생기면 큰일 나죠. 음압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입술을 오면서 바람을 부니까 안쪽에 바람이 차 있어. 그래서 양압이 생긴다. 교수님 얼핏 생각하면 날수 문제인데 주둥이를 더 좁히면 나가는 바람량이 더 적어져서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리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다? 기도가 막히는 게 더 문제야. 확 쪼그라든다니까 이게. 음압이 생겨서. 그래서 음압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오히려 더 맞아 날수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제대로 오므리지 못하는 애기들, 가리켜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아카펠라 호흡기 같은 거 물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호흡 곤란 아닌데 호흡 곤란 환자한테 어떻게 한다? 입술을 오므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폐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아는데 이것도 좋아요. 해봤을 때 볼이 좀 부푸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 양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금도 불고 단소도 오랫동안 했었고 피펫도 없고 막 좀 그래요. 잘은 못했지만 했어요. 근데 그 입 모양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므리 입술 호흡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단소 불듯이 이러면 양압이 더 잘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이건 개취입니다. 개인 취향이니까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뭐다? 입술 오므린 호흡을 잘하면 된다. 그 뭘 하면 된다? 양압을 만들면 된다. 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한다? 볼이 좀 불어나느냐? 라고 해서 느끼시고, 이게 볼이 불어나는 느낌 때 입술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양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가장 효과적인 양압을 만들려면 나는 어떤 입모양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환자도 잘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호흡을 한다? 오므린 입술 호흡 혹은 입술을 오므린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할 수 있느냐? 결론 아니요. 치료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쇄성 폐질환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관련 깊게 얘기한 게 만성기관지염인데, 만성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기관지에 염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입술 오므린 호흡을 해가지고 염증이 해결되냐?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의미는 있죠. 왜? 폐해성 폐질환의 문제는 날숨 문제고, 날숨의 문제는 기도가 좁아지는 것과 기도가 닫히는 게 문제인데, 기도가 좁아지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고 분비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고, 기도가 닫히는 것은 좁아진 것을 공기가 통과하다 보니까 빨라져서 음압에서 닫히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뭐예요? 기도 내 양압을 만들어서 기도가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어요. 닫히는 걸 방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 염증이 생기고 분비물이 많아져서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것은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이 호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염증이 해결되진 않아요. 반드시 의사랑 상담하시고 물리치료사한테 호흡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서 분비물을 줄이고 염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입술 오므린 호흡은 사막에서 물 한 병과 같아요. 사막에서 물 한 병을 만났다 해서 사막을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호흡곤란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입술 오므린 호흡을 해주면 호흡곤란이 많이 개선된다. 또한 이렇게 호흡곤란 상태가 여러 번 계속되고 계속 방치하면 혈중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혈중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을 타박합니다. 야, 더 일해. 더 일해서 산소들이 말초까지 막 뇌 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줘. 그럼 심장은 뭐 하란 대로 해야지. 그럼 심장이 과도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병으로 이어지겠죠. 심장병으로 이어지면 이제 우리 가정은 그게 아니니까 어찌어찌 이렇게 넘어갈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심장병 때문에 폐에 물이 차고요. 폐에 물이 차면 당연히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거고요.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면 심장병은 더 악화될 거고요.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좀 잠깐 쉬게 해주는 거, 이 악순환을 잠깐이라도 끊어주는 거, 그게 입술 오므린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양압을 만드는 입술 오므린 호흡, 아카펠라 뭐 호흡기 입에 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히. 하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당장에 어지럽고 당장에 호흡곤란은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힘들 때는 이 방법 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호흡계 질환, 특히 이 폐해성 폐질환 같이 날숨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은 거의 그 개선이 정말 어려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고, 왜냐면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반 질환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요 병만 갖고 있고 젊어 막 이러면은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가 많고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운동 부족도 심하고 비만도 있는데 폐질환이 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폐질환도 있다. 이러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금연하시고요. KF94 마스크,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내가 그 먼지가 많은 지역을 갈 수밖에 없다. 1급 분진 마스크. 그러니까 KF94보다 숨쉬긴 더 어렵지만 막아주죠. 막아주죠. 그리고 공기청정기. 제가 옛날에는 공기청정기를 좀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저 주변만 미세먼지 없는데고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제가 경험해봐도 공기청정기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큽니다.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가온. 가습가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가습가온을 잘못하면 또 곰팡이가 자라. 그럼 곰팡이가 날아다니는 공기를 마시면 이거 100% 또 날숨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가습가온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건 막아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좀 안 좋아. 보건소 같은 거 있으니까 해보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안 좋아. 또 우리 학생들이 해보란 말이야. 좀 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 거고. 이건 학교 거예요. 수업 실습 재료로 있단 말이야. 해보란 말이야. 해봐서 아까 지표 보여줬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고, 하다못해 병원 가서 상담 받을 때 문제 없으세요. 얼마 안심이 돼. 좋아. 그지? 그래서 병원은 좀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가셔서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폐는 폐 자체의 문제로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심장병, 고혈압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그 허파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병들, 가족력, 할아버지도 고혈압, 아버지도 고혈압, 뭐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거의 고혈압일 거잖아. 그럼 젊을 때부터 혈관 혈압 좀 재시고 필요하면 약 먹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만성기관지염이 가장 가깝다고 했잖아요. 염증 관리. 이거는 딱 밝혀진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뭐 블루베리를 많이 먹는다든가 뭐 오메가3 또 뭐 있죠? 프로폴리스, 스피루니아 뭐 이런 것도 있어. 영양제를 보면.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벼운 운동도 염증 관리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염증 관리에 정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 관리도 잘해줬을 때 폐질환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호흡곤란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고 혹시 호흡곤란이 있다면 입술 오므린 호흡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